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 격동적인 역사의 변화와 함께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던 시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어려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수백 년을 내려오던 전통이 새로운 문물의 결합을 추구하는 현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편견, 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조선이 한국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전통화에서 벗어나 서양화를 처음으로 들여온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를 알아볼까 합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춘곡 고이동입니다. 춘곡 고이동은 대한제국 시기부터 동양화를 공부한 동양화가이자 한국인 최초의 서양 화가인데요. 그는 1886년에 태어나 1965년에 타계했습니다. 고이동은 한성부, 지금의 서울에서 구한말 황실 통역권이자 군수의 아들로 태어나 나름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는 첫 환경과 기회가 생기는데요. 바로 한성법어학교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게 됩니다. 이때가 1903년인데요. 당시에 외국어를 정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몇 안 되는 기회였습니다. 그 후 그는 대한제국의 통역관으로 일을 하다가 치욕적인 을사조약을 목격하며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평소 배우던 동양화를 정식으로 배우며 통역관을 그만두고 화가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일찍이 서양 문물에 대해 접하고 있었던 그에게는 동양화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서양 문물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일본으로 미술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1908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미술학교 서양학과에 입학함으로써 한국인 최초의 서양화 전공 화가가 되었습니다. 졸업 후 일제치하에 한국으로 돌아와 당시 한국인이 할 수 있는 교육자의 직업으로서 가장 높은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 되어 후학에 전념하며 자신이 중심이 된 최초의 미술 단체를 결성하고 화가로서 활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 속에 서화협회가 강제 해체되며 잠시 열정적인 그의 활동에 휴식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는 그의 서양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초상화를 봐주시죠. 이 그림은 고이동의 1915년 자화상으로 현존하는 한국 최초의 서양화로 공식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 487호로 지정됐습니다. 정말 소중한 작품이죠. 현재 그의 서양화 작품은 3점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작품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 고이동의 작품인데요. 같은 해에 그려진 이 작품은 동경예술학교 졸업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현존하는 작품은 역시 같은 해인 1915년에 그린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입니다.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고이동 자신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일한 서양화는 두 번째 작품인 동경예술학교의 졸업작품이라고 누차 단언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1972년 그의 제기동집 골방에서 그의 유화 2점이 극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 두 자화상이죠. 드디어 해방이 찾아오며 그는 1947년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를 결성하여 다시 적극적인 한국 미술계의 활동을 주도합니다. 그는 한국의 가장 공신력 있는 공모전이었던 국전심사위원장을 1회부터 7회까지 역임하는 등 한국 미술계와 미술행정가로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됩니다. 그 후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그는 잠시 정신줄을 놓고 정치에 끼어듭니다만 결국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다시 화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양 화가가 아닌 동양 화가로 복귀한 것이죠. 그가 다시 동양화로 돌아오면서 그는 주류였던 남종화 대신 서양화 기법과 유사한 명나라 말기의 북정화의 향기가 나는 그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몇 점의 그의 후기 동양화 작품들을 보시겠는데요. 이 그림은 1947년 금강산 만물상의 바위를 그린 옥녀봉도입니다. 분명히 동양화인데 느낌은 서양화 기법이 스며든 풍경화 같이 보이시죠? 이 그림은 같은 해 거제해금강을 그린 유해금강도이며 서양화적 동양화인 유해금강도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명작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오묘하게 동양화와 서양화가 조화를 이루는
그만의 작품으로 느껴집니다. 그럼 이런 고이동의 작품관에 대한 미술계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고이동은 청년 당시 고종 황제의 통역관으로 재직하며 서양 화가들이 국내를 드나들며 초상화를 그리는 모습을 통해 서양화를 처음 접하게 되는데요. 흥미롭게도 프랑스 공사원에서 전시된 전시회에서 서양화풍을 모방한 자신의 작품들도 전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왜 초기에 동양화를 정식으로 배웠던 그가 서양화로 바뀌었을까입니다. 그가 말하길 당시 을사조약이라는 치욕의 사건이 발생하며 너무나 치욕스러워 힘없는 대한제국의 공무원이라는 것이 부끄러워 사직을 하게 되고 오히려 열강의 힘이 살아있는 서양 세계의 미술을 배우고 싶은 열망으로 서양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를 보는 국내외의 사람들의 시각은 우호적이지 못했습니다. 1909년 일본에 유학하며 동경미술학교에 입학하여 서양화를 공부하였는데요. 당시 한국 친구들은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그림이냐며 비웃었고 일본인들은 유화를 본 적도 없는 한국인이 서양화를 배우러 왔다고 하니 이상하게 보았다고 그는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고이동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1914년 한국에서 발간된 잡지 청춘의 표지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것이 한국이 그린 최초의 서양화였습니다. 물론 이 그림이 남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서양화가였던 고이동의 고난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1915년 학업을 마치고 고이동이 귀국할 무렵 한국에는 미술이라는 용어가 처음 생겨났는데 고이동의 귀국을 알리는 신문 기사에 처음 쓰였을 정도로 서양 미술이란 한국 사회에서는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귀국 후 서양화를 가르치며 지냈는데요. 그러나 사회의 시선은 그다지 좋지 않았고 그가 스케치를 나가면 엿장수나 담배장수로 오인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 안타까운 사회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오해로 인해 그는 화가에서 정치인으로 변화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그림을 그리며 북정화라는 동양화가로 마지막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화가를 엿장수라고 부르던 과거의 시절, 환쟁이라고 불리던 그 과거의 시절에 우리 화가들의 외로움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되며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는 누구였고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